예, 금리 동결 소식 들었고요. 오늘 시황해설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 모셨는데 또 시장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대외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역대급 한미 금리 차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지도 보고요. 자세하게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는 이제 동결을 한 거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전자산 선호로 떨어지는가 싶더니만 어제 4.9를 넘으면서 다시 금리 불안감이 커집니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열어놔야 되나요? 예, 우선 이제 금리가 오늘 올라간 요인부터 좀 살펴보면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표가 잘 나왔다는 점을 주목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지표가 어제 소매 판매 예상보다 더 잘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여기에다가 또 오늘 주택 착공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이 금리에도 버티고 있다, 소비도 버티고 있다, 이 두 가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점에서 금리 상승 그리고 이제 고금리가 상당히 유지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더 결정적인 재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국채 발행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잘 돌아갈 때 보시면 미국 장기물 국채가 발행되는 시점에서 금리가 갑자기 뛰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미국의 2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20년물 국채 발행이 됐는데 발행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번 발행됐을 때 4.59%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행된 금리가 5.24%. 그러니까 지난번 대비 0.65%포인트가량 금리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그때 이제 금리가 더 튀어서 올라가 버리고 주식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를 좀 누를 수 있는 요인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에 정상회담이 추진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미국의 어떤 국채 매입, 중국이 최근에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기 때문에 국채 매입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나눠질 경우 국채 시장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긴축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연준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연준 인사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여지도 그렇게 그만큼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마 금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보다는 가끔 가다 이런 이벤트 있을 때 한 번씩 튀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좀 제어가 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일 새벽에는 미국의 장기 국채 발행이 없거든요. 단기물만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같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금통이 금리 동결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려드렸었는데요.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죠. 내리는 건 택도 없는 얘기고 사실 그죠?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미국이 다행히 이제 안 올려주니까 그런 상황인데 국내 상황, 금리 상황이나 오늘 금통위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예상 다 됐던 거고 지금 기존까지 5번 연속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삼스럽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네. 기자회견 잠시에 얘기 나오면 또 보도들 나오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매파적 동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금리 인상할 여지는 열어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창용 총재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도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추가 인상은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다만 이제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상할 수도 있다. 열어는 두되 당분간은 계속해서 금리가 동결되는 그런 흐름이 갈 것이다. 기존의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예상했던 그 흐름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2.0% 200bp 차이를 지금으로서는 이제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이 좀 주식을 최근 팔았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유출이 있었다고 보기엔 사실 좀 어려운 거잖아요. 예. 다만 이제 외국인 자금이 잘 돌아오지 않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요. 네. 자금 시장이나 외국인 동향 좀 알려주세요. 예, 외국인 매매들을 좀 한번 잘 살펴보면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이제 매도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미국의 국채금리하고 외국인 매매 동향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 첫 번째 구간, 그러니까 4% 근접했을 때 매수해가지고 움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구간에서부터 보시면
4.3% 넘어가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이제 매도로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가 1차적인 외국인들 입장에서 스탠스가 바뀌는 구간이었고 4.3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예 그냥 매도 쪽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완전히 예전 같은 매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뭐 4.3% 이하까지 내려가 주는 게 필요한데 뭐 반드시 4.3이 아니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지만 외국인들이 움직일 겁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바뀐 건 있는데요. 이게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걸 보면 삼성전자를 거의 한 900만 주 정도 이상 샀거든요. 근데 예. 뭐 삼성전자를 산 거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한 자금보다 코스피 매수한 자금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잠깐 삼성전자를 사들인 거고 추세적인 전환은 금리의 방향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봐야지만 외국인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봐서 뭐 최종적으로는 4.3이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져서 4.5 정도가 보여야지만 외국인들이 좀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16거래일 연속 기록적인 순매도 이후에 이틀 어제까지 순매수. 사실 이런 게 한 3, 4일 최소한 연속성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 샀다 뭘 샀냐? 결국은 삼성전자를 사는 흐름들인데 반도체 이게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도 외국인들이 뭐 반도체를 좀 산다 삼성전자를 이거는 시장이 좋아서 오기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걸까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되려면 SK하이닉스를 같이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은 그렇죠. 또 매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의 변화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틀 동안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 이 흐름을 주목하는 게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다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평가가 됐던 기업이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면에 실적이 언제 턴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실적 턴을 얘기한다라는 건 실적이 계속 나쁜 쪽으로 가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틀 동안의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또 수급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매도가 되고 삼성전자가 매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뭐 롱숏은 아니겠지만 좀 유사한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보다는 실적 턴이 되는 삼성전자 쪽을 먼저 좀 사놓고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이게 지금 오늘도 일단 창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매수로 보이는데 만약에 오늘 이후에도 기조가 이어진다라면 엔비디아 같이 계속 좀 선 반영된 종목보다 턴되는 종목 쪽으로 좀 수급이 넘어간다라는 쪽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은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전자 순매수로 잡히는데요. 다만 여기 이제 외국인들 뭐 이렇게 기관들 잡히는 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 막 들어오진 않아요. 하루에 몇 번 그죠? 뭐 예. 5번인가 6번 이렇게 거래해서 집계를 해주기 때문에요. 추이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게요. 외국인 자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 유가 상승 이런 것들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이제 계속 우리 성장률에도 내년에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겠네요. 예, 일단 뭐 당장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관련된 군사적인 어떤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인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수치 전망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 이제 피치사가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내놨는데 네. 올해 1.0, 내년도 2.1.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용평가사라든가 국내 기관들 대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되는 데이터가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4.9%가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적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뭐 예상치 상단이 4.5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하고는 어때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느 정도로 좀 붙어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뭐 우리나라 수출이 예전만큼 중국이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의 성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양호하다라면 우리나라 이제 성장 전망도 어느 정도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아주 초장기화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자극하는 요인으로 되지 않는다라면 피치사에서 전망하는 게 어느 정도 하단이 되면서 그 정도를 어떤 하단으로 두면서 이제 좀 뭐 유가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수출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수출 전략 아니면 또는 경제 성장 전망치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전망치 자체도 좀 바닥은 친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금통위 얘기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는 올해 역시 기준금리는 동결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 11월, 12월 동결해지면 동결로 갈 수 있는데 예. 뭐 11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12월에 어쨌든 또 올리고 이러면 한은의 고민도 또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뭐 당분간은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여건, 그러니까 미국하고 금리 차는 이미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벌어진 거를 갖다가 지금 0.25 만약에 미국이 올린다라고 가정을 한다 치더라도 그거 좁히겠다고 또 금리 올리기에는 이미 차이가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건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유가가 다시 뭐 $100 이상 밀고 올라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면 여기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물가 수치가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금통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내년도 2분기 넘어갔을 때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이제 소비에 대한 위축 이런 것들도 또 염두를 해본다라면 내년도 2분기 이후에는 또 인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1월 금리 인상 확률하고 동결 확률이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이미 물가가 잡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어제 나왔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왜곡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명목 지표,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는 데이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맞지만 실제 소비는 거의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그거 물가 그냥 기존에 사던 수량 그대로 사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미국의 소비가 아주 강하다라기보다는 그럭저럭 합리적인 소비로 따라가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확 자극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긴축 강도가 더 세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금통 얘기, 통화 정책 얘기를 좀 길게 했고요.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원래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중동에서의 이야기 때문에 계속 일희일비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뭐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고 더 빠지면 더 빠지는 흐름들인데 특별히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하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장? 증시에 돈이 없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태고, 네. 예탁금도 줄고. 예탁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들이 뭐 활발하게 매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차별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대장주가 한 3% 올라가면 나머지 종목들 한 0.5% 올라가는 이런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수급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들이 한 900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어저께 보시면 기관들이 코스닥 업종 반도체 매수한 데이터 보고 계신데 계속 매수 들어오고, 어제 하루 매도로 잡혔지만 저게 어제 신규 상장한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매도로 잡혀서 그런 거고요. 어제도 실제로는 순매수였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어제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900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900만 주 이상 매수한 경우가 한 8번, 9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하고 안 올라가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뭐였냐면, 일주일 이내에 비슷한 규모의 매수가 한 번 더 가동이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보였고, 그 사이에 추가적인 매수가 안 들어오면 그냥 우연히 예를 들어서 뭐 파생시장 연동한 매수라든가 이런 걸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이내에 외국인들이 매수 가동이 비슷한 규모로 한 번 더 들어온다라면 연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올라간다라고 해서 증시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또 삼성전자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세트로 묶을 수 있는 종목군들 계속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급은 괜찮은데 주가가 못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업종인데, 외국인 투자들이 자동차 업종 계속 사들인 거에 비해서 주가는 못 올라가다 어제 잠깐 반짝 올라가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파업 여파라든가 테슬라 실적 부진에 따른 가격 인하에 따른 피해 뭐 이런 것들 계속 묶여서 그런 건데, 수급 자체가 놓고 본다라면 잠재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도 좀 있어서 이 두 업종에 대해서는 좀 수급 동향과 함께 주가 흐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 눈여겨볼 섹터로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고 사실 SK하이닉스는 안 사지만 SK하이닉스는 기관들이 좀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간 기준으로 70% 넘게 올랐고요. 시가총액 탑10 중에서 상승률이 2위입니다. 원래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1위였는데 포스코홀딩스하고 하이닉스하고 지금 거의 상승률이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따라붙을 정도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형주들 쪽에서는 좀 이쪽에 자금이 많이 집중된다라는 점을 뭐 계속해서 주목해 보고 이게 연속성을 갖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어떤 대규모의 자금이 일주일에 한 번 더 집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2차 전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2차 전지 포함해서 이런 그 소위 이제 성장성에 기반한 섹터들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그러면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까? 그 2차 전지가 연초에 강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예탁금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외국 기관이 팔았을 때 들어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연속성 갖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좀 에코프로비엠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쇼커버가 안 들어오고 대차장은 오히려 늘어나고 공매도 비중이 27%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27% 정도 차지할 정도라면 쉽게 올라가기는 좀 만만치 않은 환경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전환은 지금 환경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이 추석 지나고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 대외 여건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또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야, 이거 올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을 가져요. 뭐 그런 그 시각 자체를 꺾을 필요는 없나요? 충분한 트레이딩 전략 기회는 있을까요? 아니면 뭐 내년을 바라보면서 조금 빠르긴 하지만 좀 보수적인 포트를 짤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기업들 실적을 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그렇죠.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 우리가 이제 올해 상저 하고로 봤다가 하고가 좀 늦춰지고 내년도에는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마저 꺾일지도 모른다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올 때는 실적이 회복되는 국면이 맞구나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금리 문제라든가 지금 돌발적으로 나왔던 이제 중동 지역의 문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 페이스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비관적으로 네. 보기보다는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면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타이밍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본다면 지난번에 이제 하단에 대한 또 기대가 지지력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오늘 10시 시황 해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